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시죠. 많이 덥습니다. 예. 8월 달에는 더 덥다고 네, 하는데, 네. 어떻게 또 8월, 또 그래도 8월 10일이 아마 9일인가 10일이 또 말복이기 때문에, 네. 예, 말복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냥 날짜별로 하면 예. 요 20일, 30일, 10일 뭐 이렇게 말복이에요. 요 초복중복 말복이어서. 네. 어쨌든 가장 무덥다는 네. 예전에 선조들이 이제 가장 무더운 날씨를 이제 초복중복 말복으로 했으니, 네네. 말복이 지나가면 조금 더 선선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뭐 협상 끝났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예, 뭐 지금 굉장히 주파날을 많이 튀겨보고 있죠. 네네. 언론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거냐,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무난했다. 뭐 다른데 뭐 UEU라든가 일본 뭐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데랑 붙여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또 한 일각에서는 FTA가 무관세였는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못해서 15%를 받았고 또 미국은 그대로 무관세를 적용시켜서 이건 불평등 조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이제 그 관세 이야기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는데 또 이익이 되는 지점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점들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뉴스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부분들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가져오신 게 아마 마스가 예, 원래는 마가는 네네. 그 메이크 어게인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예. 근데 마스가는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예, 쉽빌딩.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예. 목표가 있네요. 뚜렷하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미국이 했었던 가장 큰 요구 조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반대로 한국으로서는 이제 관세 협정에서 손해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이 미래로 나가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 즉 쉽빌딩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준비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선 이 이야기를 제가 궁금해서요. 자, 조선업 하면 한때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은 세계 1위 예, 수주를 받아서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랑 그걸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 미국의 조선업은 뭐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지금 어떻게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배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찍었냐. 그냥 붕어박 찍듯이 찍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면은 그때는 뭐 어차피 군수산업이기도 했고 뭐 그때는 뭐 전쟁 중이기도 했지만 세계 1위의 조선업 어떤 톤수를 무조건 미국이 가져갔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축 협정을 하고 해양 군축 협정을 하고 거기에서 군축 협정에서 일본이 자기들 불리하게 나왔다는 거 한 개하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일본이 필요하고 있는 석유 제품들 갖다가 계속적으로 운반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사실은 감시를 받는 조건들 때문에 일본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뒷이야기도 있는데 어쩔 수밖에 없이 일본 같은 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갖다가 발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미국 유발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조금 과도하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조선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생산들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항공모함도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하시니까 잠깐 영화 생각이 나서 그 다크스트 아워라고 덩케르케 그때 처칠이 결국은 이제 루즈벨트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죠. 제발
그 배 좀 빌려달라고. 아, 예.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조선업이 발달했었던 거죠. 예, 그때 예.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처칠이 이제 배를 갖다 빌려주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보트라고 하는 독일이 알죠. 예. 그 보트가 굉장히 많은 상선들이라든지 민간 상선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자기네 배 미국 선박들 갖다가 침몰시키지 않으면 독일에게 전쟁 선전포고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이었고 사실은 암묵적으로 영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전쟁 물자, 그다음 배 이런 것들을 몽땅 빌려주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협정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미국은 영국이 갖고 있었던 해양 지역에 있었던 많은 어떤 식민지들에 대한 기지들에 대한 사용권을 갖다가 획득하기로 하는 사건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어서 군사라든지 경제에 있어서 온탑이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것도 있는데 네. 문제는 미국의 조선산업은 이제는 어떻다. 다 폐업해가지고 망할 정도의 상황에 돼 있다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굉장히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군의 핵 잠수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력 항모까지도 예. 계속적으로 수리하거나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금액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저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미국 하면은 해군력이 네네.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네네. 항공 전단도 있고 네. 막 이러면은 배를 계속 만들어내고 네. 이게 유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업이 폭망한 것도 같이 미국의 조선업이 폭망한 건 뭐냐면 군수 산업 하다 보면 검은 세력들 결탁하다 보다 보니까 방산 비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효율성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돈은 많이 들어가는 구조. 단위가 크니까. 예.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큰 일본의 조선업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런 조선업들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쇠퇴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결국 인기를 얻었던 게 그 백인 노동자들 내 일자리를 챙겨주기 위해서는 조선업을 내가 키워야겠다. 플러스 알래스카 저기도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가가 나온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양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들을 만들 수 있는 곳 얼마나 되느냐. 쉐빙선 하면 뭐 러시아가 뭐 옛날에 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깨부수고 그런 어떤 쉐빙선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LNG 운반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해군 함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의 지금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빼놓고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고 나서 조선업이 끝나고 나서 조선업이 화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조선업이 하향 국면으로 이제 꺾인 거죠. 상승에서 하향으로 꺾였는데 그러면 한국 조선업이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2, 3년 동안. 기술력으로 지금 승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보충해야 될 새로운 시장들을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의 두 개의 국가가 미국하고 인도입니다. 두 국가는 현재는 그 전에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서 LNG선 뭐 수주시켜주고 해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2, 3년에 시장들을 갖다가 견뎠다면은 그 다음 시장을 갖다가 견디는 것은 미국의 방산산업. 그 다음에 인도의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조선산업 이런 부분들이 2025년부터 2030년대 이후까지를 갖다가 대한민국 조선이 뭐 국내에서 생산하든 해외에서 생산하는데
시장들 갖다 만들어줄 서로의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정리를 하시죠. 네네. 예, 예. 두 번째는 이 산업이 그냥 단순하게 조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첨단 조선 산업하고도 연결된 거고 에너지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만드는 것이 결국은 뭐다? 아, 북극 항로 만들면 그 항로에서 뭐 할 건데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 운반할 건데 에너지를 갖다가 특히 LNG를 갖다가 운반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정도의 탑의 실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결부돼가지고 결국은 방산산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갖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산산업 또 안보를 갖다가 강화시키는데도 충분히 키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이런 협정이라든지 준비를 갖다가 하는 과정들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관세에 있어서 유리한 키로 작용됐지만 그것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의 한 축인 첨단 조선, 그다음에 플랜트, 에너지 산업, 방산 산업과 연결되는 것들이 이번 관세 협정의 뒷면에 숨어져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100% 이득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LNG를 갖다가 구입하느냐 안 구입하는가고 별도로 예. 그런 극한 지역에서도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마스가에 대해서 뭐 많이 지금 언론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스가를 한번 풀어줬네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이 관세 협정 유물리를 한번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